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세 등의 주요 변수는 하나의 세대가 몇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나 유튜브 상의 댓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주택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오피스텔, 다가구, 겸용주택, 분양권, 입주권, 농가주택 등 여러 유형의 주택들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세법에서는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세법 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1세대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세대라는 개념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 단위를 말하겠습니다. 단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나 미혼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별도 세대와 동일 세대의 규정은 관련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고시 내용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다가구의 소득 구분이 다른데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보유기간은 등기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기간 2년이라는 것은 주택 보유기간 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총 기간 중 통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주기간 2년이라는 것은 총 보유기간에서 예를 들어 본인이 처음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1년을 살고 부득이한 경우로 지방으로 발령이 가서 3년 동안 지방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잔여기간 1년 기간을 채우게 되면 통산에서 보유기간 10년 기간 안에 2년을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소유하는 기간 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 합산해서 그 기간이 2년이 충족이 되면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른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규정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2년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보유기간 2년 플러스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가주택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고가주택의 기준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양도세법에서 9억 초과 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고요.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 9억 초과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실질거래가액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9억 초과주택인데 실질거래가액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으로 판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 고가주택의 세법상 기준은 2008년도에 이미 9억으로 시행된 법으로서 13년이 지난 현재 주택가격 상승으로 현실성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의 판정 금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국세청이나 관련 당국에 좀 개선을 할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를 부과할 때는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자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건축물 용도상으로는 사무실이나 상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그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국세 부과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본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주택 판정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실수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착각을 해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걸로 착각을 해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는데요. 오피스텔의 주택 판단은 주거용인 경우에 주거시설, 즉 싱크대나 침대, 옷장 등이 갖춰진 경우로서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주택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는 주거용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을 상업, 업무용으로 보는 경우인데요. 주거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 상업용,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주택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이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유의사항을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확히 판단을 한 후에 매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수를 판정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상업용, 업무용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갖춰놓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국세청에서는 주택인지 사업용인지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리비 납부 영수증이나 실제 거주 여부, 내부 시설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 증빙을 잘 갖춰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제가 국세청 현직세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국세청 담당 직원은 주택 양도자료를 받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여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검토한 후에 세대원이 실제 당해 주택에서 거주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양도 자료는 소득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주택은 서울에 있고 직장 근로소득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직접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 가족들은 근무지인 지방 소재 회사의 사택에 살고 있었으며 집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어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납부 내역과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등을 살펴보니 실제 거주하는 것이 형제들임이 확인이 되어서 당사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고액의 양도세를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국세청에서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퇴거일만을 확인한 후에 거주기간 2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 실제 당해 주택에 출장을 하여서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판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분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에 각 호수별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겠고요.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똑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을 부부가 똑같이 공동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 집은 당신 소유로 하게 하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아내 소유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주택수는 아내의 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겸용주택,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겸용주택의 주택수 판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겸용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이전은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았고 주택이 상가보다 같거나 상가 부분이 더 클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별도 과세, 즉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 면적은 상가대로 별도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은 최대 80%까지, 상가는 최대 3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 구분에 관계없이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의 주택수 판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농가주택의 주택에 대한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가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조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농가주택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농가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그 농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농가주택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사항은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사람들이 귀농을 위해서 일반 주택을 보유하다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끔 여러분들께서 도시 주변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전원주택 양도시 주택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전원주택은 농가주택에 준해서 주택수를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정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주택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을 두어서 비과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는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가 함께 동거하던 부모 소유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거 봉양으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다수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주택만 비과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속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동거하던 당해 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외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권, 입주권, 무허가주택 등 기타의 경우 주택수 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입주권은 종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고요. 미등기, 무허가주택은 실제 주택의 형태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거 대상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제 상태가 너무 노화되고 낡아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의 주택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주택의 요건은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고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최초 거주주택만 해당이 되겠고요. 평생 1회입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이며 임대 의무 기간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등록 시 기준 시가는 6억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이하로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비과세, 중과세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사전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액이 적은 순서대로 주택을 양도하셔야 되겠고요. 1과세기간, 즉 1년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많은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과세기간에 많은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세금이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2년 거주, 2년 보유 기간을 충족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특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수 판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양도세나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